시장이 출발보다 조금 힘이 약해졌거든요. 이재모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시장은 좀 나름대로 안정은 좀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안정은 좀 찾아가는 것 같고요. 3월 그 중순쯤 FOMC 회의에서 나름 시장에서 좀 우려했었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해소가 되면서 나름대로 시장이 조금 이제 안정을 찾고 수급적으로도 약간씩은 좀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급이 이제 개선된다는 것들은 아무래도 투자 심리적으로 좀 이제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2,750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반기 한 2,500에서 2,800 정도의 어떤 박스권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박스권 또 상단 가까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승 탄력에 있어가지고 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좀 부담감을 갖는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전 개인적으로 910선을 상단으로 보고 있었는데 일단 910선보다는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일단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뭔가 이제 기대감들이 올 수 있는 것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리오프닝 특히나 이제 엔터주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도 지난주 좀 일주일 정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수를 좀 끌어올려 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 저는 일단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약간 박스권으로 볼 때는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거나 또 상단 네. 조금 넘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전반적으로 지수가 올라가기엔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인 것 같고요. 이번 주가 이제 끝나게 되면 아무래도 3월 달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1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4월 달 넘어가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시장은 이제 수급이 자연스럽게 옮겨갈 것 같습니까? 옮겨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옮겨가기 이전에 그러니까 일부 테마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4월 달 이제 들어서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종목, 다른 섹터로 돌아서야 되기 때문에 또 시장에 약간의 변동을 또 가져올 수 있는 시점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번 주는 이제 중반 넘어가고 있는데 주 말로 가게 되면 약간의 수급이 좀 빠지면서 좀 주가도 좀 밀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제 박스권 장세로 예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재모 대표께서는 만약에 박스권 장세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상단하고 하단을 어느 정도로 코스피, 코스닥 볼 수 있을까요?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 같은 네. 경우는 2,500에서 2,800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800 정도로 가는 부분이 아무래도 박스권의 상단인 것 같고요. 코스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910선 정도를 일단 가장 중요한 위치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추세가 꺾였을 때 910선 정도를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박스권의 상단으로 봤었는데 지금 일단 뭐 박스권 상단을 넘어간 시점인 것 같고 바닥은 나름대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830선, 뭐 밀려봤자 800선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800선 밑으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시총 상위 있는 기업들이 바이오가 많다 보니까 시장이 밀릴 때 급격히 밀렸었는데 최근에는 시총 상위 있는 기업들이 나름대로 실적주가 많이 지금 네, 올라와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밀리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바닥선을 제가 볼 때는 한 800 정도를 마지노선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을 주도하는 건 반도체하고 완성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랜만에 대형주들도 조금 움직이는 것 같고 반도체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하고 싶은데 이재모 대표께서 때마침 서울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조금 가져오셨습니다. 아니 제주 반도체. 네, 제주 반도체 얘기하면서 시작할까요? 네, 일단 뭐 네네.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업종이 오늘 좀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뭐 미국 쪽에서 아무래도 그 마이크론이 나름대로 좋은 실적을 좀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좋은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서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는데 인수위가 나름대로 각 부처별로 지금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업무 부처별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당연히 대통령 당선 입장에서 볼 때는 산업을 좀 키우기 위해서는 무언가 좀 지원을 해줘라. 아마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반도체가 메인 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를 좀 많이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당선인이 지금 반도체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반도체 업종이 좀 강세를 나타내는 것 같고요. 제주 반도체만 놓고 볼 때는 좀 주가가 워낙에 좀 바닥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주 반도체가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쪽 이런 쪽으로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실적 대비했을 때 지금 주가가 굉장히 싸게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을 좀 만들고 있고 어제 일부 이제 급등을 했다가 약간 밀렸는데 오늘도 또다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제주 반도체는 저 개인적으로 좀 잘 알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요. 네. 제가 볼 때 적정 목표 주가는 한 7,500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6,500원대이니까 이틀 연속 거래가 좀 동반되면서 급등을 했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 보유하실 분들이라면 저는 목표 주가를 7,500원까지,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더 보유해보자는 의견을 드리는 것들이고, 신규로 매수 접근을 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이런 종목들은 워낙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매수하지 마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 네. 주가가 나름대로 레벨이 7,500원 이상이니까 주가가 또 밀려가지고 약간 바닥을 형성하면서 옆으로 가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주 반도체는 뭐 6,000원 미만대 오게 되면 매수했다가 7,500원 넘어가게 되면은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또 급등이 나와서 7,500원 넘어가면 그냥 매도해라. 더 가져가지 말고.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적정 주가가 네. 될 경우에는 항상 매도를 고려하는 의견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들이 상승 여력 측면에서 볼 때 올라갈 수 있는 그 룸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더 쉽게 말하면 먹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적정 주가 됐을 때는 매도해서 이익을 취하시는 것들이고, 지금 시장이 만약에 시장이 좀 이제 아무래도 밀려 있다 보니까 워낙에 싸게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새로 매수하기 위해서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하지, 굳이 많이 올라간 기업을 더 가기 위해서 보유한다는 건 약간의 무리수가 있으니까 적정 주가 넘어가면 매도하자,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목표 주가에서 그냥 매도하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어쨌든 어제 오늘 제주 반도체, 제가 계속 서울 반도체라고 하는데 제주 반도체 주가도 급등하고 있고 거래량도 크게 일어서 선박김도 크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 캐스터, 네. 이제 반도체주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연관지어서 저희가 좀 볼만한 종목이나 섹터가 있습니까? 네, 오늘 반도체주 전반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표 장비주로 꼽히던 주성 엔지니어링이 조금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도 6%까지 하락하면서 좀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연일 오름세를 이어갔기에 오늘은 좀 그냥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걸로 보면 될지, 그렇다면 손바뀜이 나타날 때 신규 진입도 가능할지 궁금한데요. 이재명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은 차익 실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반도체 장비주라고 좀 비교를 좀 해보았을 때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을 잘 보시게 되면은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 초에도 잘 보시면 시장은 굉장히 많이 밀렸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렇게 밀렸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버티는 구간을 좀 가져갔었고 지금 추세를 더 높이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부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일단 진입하는 건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일부 보유하신 분들,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 나름대로 수익을 좀 챙길 만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이 좀 빠질 때, 그러니까 종목이 좀 빠질 때 같이 매도해가지고 이익을 실현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좀 잘 가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장비들을 그냥 판매하는 수준이었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동안 나름대로 오랜 기간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새로운 장비를 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장비가 새롭게 공급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아마 좋았을 거고 올해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 주성 엔지니어링은 주가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가 크게 밀려가지고 과거라고 할 경우에는 지난 2021년도처럼 주가가 내려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 네. 나름대로 바닥권을 한 2만 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주가 혹시라도 여기서 더 밀려가지고 주가 좀 많이 빠진다. 그러면 2만 원 정도를 바닥으로 잡아놓은 다음에 여기에서는 매수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만 원대에서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 지금은 나름대로 워낙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존에 저점에 매수하셨던 분들만 수익을 좀 실현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자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랫폼 업체들도 오늘 점검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카카오하고 네이버 좀 볼까요? 최근에 정부가 이제 바뀐다라는 것 때문에 규제 해소 차원에서 이제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쭉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약간의 눌림목이 온 것 같은 모습도 보이고요. 오늘은 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카카오나 네이버 같이 이쪽 디지털 관련된 업종 같은 경우에 규제를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는데요. 규제라는 것들을 좀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쪽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요. 네. 항상 규제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규제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주가에 리스크처럼 무언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좀 풀어준다 하더라도 이게 심리적으로 잘 개선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카카오랑 네이버 어디를 매수하냐, 저는 늘 네이버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네이버랑 카카오랑 저는 단순히 비교했을 때
이 국내에서는 나름대로 카카오랑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인지도가 비슷한 것 같지만 해외로 나갔을 경우에는 네이버가 훨씬 더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만큼 해외에서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를 바라볼 때 국내에서 무언가 이슈가 있거나 국내에 규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크게 관심 두지 않고 있고요. 해외에서 과연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수익성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걸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랑 카카오랑 밸류를 좀 해봤을 때 항상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좀 항상 2배 이상 좀 비싸게 거래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볼 때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청자분들은 네이버랑 카카오가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비슷하기 때문에 둘 다 뭐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닌가 하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볼 때는 네이버가 더 싸기 때문에 제가 늘 항상 네이버를 차라리 매수하십시오 말씀드리는 것들이고 카카오는 모멘텀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이냐면은 자회사 상장입니다. 올해 지금 2개 업체 상장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카카오 엔터가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반짝 올라가는 정도가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카카오가 나름대로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분 가치 그것 때문에 잠깐 올라가는 시기가 오는데 그게 바로 자회사들의 상장하는 그 시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카카오는 그냥 모멘텀 플레이, 네이버는 좀 장기 투자 이렇게 접근하자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가격대에도 진입이 가능한 가격대라고 보세요, 둘 다? 네이버랑 카카오 네. 일단 2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는 일단 배제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네이버는 지금 충분히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지금 충분히 우리가 매수해볼 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들이고 네이버 제가 아까 마지막 말씀드렸을 때 장기적으로 투자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이버는 아마 계속적으로 이익에 대한 체력이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가 단기적으로 1년, 2년 뒤의 실적만 놓고 보면 약간 다른 업종에 비하면 비싸지만 한 5년 이렇게 놓고 볼 때는 네이버는 지금도 쌉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를 저는 지금 저점, 그다음에 투자 관점에서 매수했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해야 될 게 SK바이오 센서가 2가지 뉴스를 내놨습니다. 이 얘기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다임 랩스의 김병희 대표 연결해서 SK바이오 센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SK바이오 센서가 그동안 돈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네. 투자를 좀 하겠다라고 했고 뭐 인수 얘기도 나왔습니다. 해외 업체를 인수한다는 얘기인데 자세히 좀 전해 주십시오. 네, 글로벌 체외 진단 전문 기업 SD바이오센서는 독일 체외 진단 유통사인 베스트 비온을 161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스트 비온은 2011년도 설립된 유통기업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전역에 24시간 내 배송이 가능한 자체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어 빠른 유통과 적시에 제공하는 테크니컬 서비스가 강점입니다. 이 회사는 회계 질환을 포함한 면역 진단, 미생물, 감염병 및 분자 진단 제품을 수백 가지 이상 유통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에서도 체외 진단 시장 규모가 약 4조 2천억 원으로 체외 진단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D바이오 센서는 앞으로 향후 유럽 내 원격 진료 업체 제휴 등 저변을 넓혀갈 것이라고 좀 밝혔습니다. 또한 SD바이오 센서는 어제 신규 시설 투자를 발표했는데요. 충청북도에 위치한 증평 공장에 약 1,880억 원 투자해 신속 분자 진단 기기를 확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청원, 평택, 구미에 이어 증평 공장에 추가적으로 대량 생산 설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 정식 허가를 받은 SD바이오센서에서 개발한 신속 분자 진단 기기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C형 바이러스 등 다양한 질병 진단 카트리지도 연내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주가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진단키트 관련 기업으로 부각되면서 큰 상승을 보였고 현재 주가는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외 진단 전문 기업으로서 활발한 M&A를 통해서 점차 글로벌하게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질병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기 때문에 동기업에는 좀 기회의 시장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 박스권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구간에서는 좀 매수로 접근해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패러다임 랩스 감사합니다. 김병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SD바이오 센서 그리고 시젠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 사실 체외 진단 기업들은 거의 간해수공업 비슷했어요. 그런 회사들이 이 상황을 거치면서 굉장히 큰 회사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서 이들의 성장력은 어디에 있을 것이냐가 시장의 이제 관심이고
그게 나오지 않으면 주가는 못 오른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일단 먼저 SD바이오센서가 움직인 것 같습니다. 시설 투자 과감하게 하고 해외에서 어쨌든 간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181억 원이라면 독일의 업체를 하나 인수한다라고 하니까 앞으로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재모 대표랑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SD바이오센서도 봐주시고 시덴도 좀 봐주시고 이 상황에 저희가 이 회사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첨언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진단기기 업체들은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D 바이오센서가 무언가 인수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아마 그런 시나리오인 것 같고요. 네. 시젠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런 식으로 인수를 한다든지 아마 신규 사업을 무언가 한다 이런 이슈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를 계속 키워가는 것들이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기업은 똑같습니다. 돈을 벌면은 그 번 돈으로 가지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거나 또는 M&A를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키우는 겁니다.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반도체 수익만 냈지만 반도체에서 휴대폰에서 전장 이렇게 지금 사업을 다각화를 시키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진단기기 업체들도 지금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수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지금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현금을 가지고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하면서 매출 아마 다변화를 아마 사업 전반적으로 볼 때 계획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D 바이오센서나 시젠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는 지금 사업적으로 좀 더 발전성이 있는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주가만 놓고 볼 땐 단기적으로 올라가긴 약간 부담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좀 끝나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진단기기 업체들의 지금 수익성을 내고 있는 키트 사업에서 무언가 수익성을 가져오긴 약간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어떤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무언가 올라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저점에서 주식을 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나름대로 주가 하방을 받치는 그런 네네. 단계인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이 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수를 한다든지 뭐 새로운 곳에 투자한다든지 하면서 뭔가 사업을 이제 확장을 하면서 그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는 만들어질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나온 SD바이오센서의 인수 이 정도 가지고는 뭔가 미래를 확 저희가 밝게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지금 SD 바이오센서 아까 인수한 금액을 사실 보니까 네. 사실은 좀 그동안 벌어들인 돈에 비해서는 좀 쓴 게 좀 적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유통사를 아무래도 인수한 거기 때문에 국내 어떤 키트 유통뿐만 아니고 유럽 쪽에 무언가 유통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약간 더 확장된 발전을 개념이다. 시키기 위한 네. 이제 인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의미 없는 그런 인수인 것 같고 뭔가 조금 더 새로운 인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바이오 섹터 내에서 그러니까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여러 업종으로 좀 확장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수는 약간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세현 캐스터, 네. 저희 같이 얘기해 볼 만한 거 하나만 골라볼까요? 네, 현재 코스닥은 음봉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이 코스닥 내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보로보가 6% 하락하고 있고 유진로봇도 4%대 낙폭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로봇 관련주들이 빠지는데 4월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 모멘텀이 좀 약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정리해야 하는 타이밍일지 전망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이재모 대표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캐스터님 어떤 의견에 많이 좀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실적 시즌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실적이 나오는 쪽으로 수급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시장 말씀을 드릴 때 아마 3월 달에 마무리가 되면은 수급이 좀 바뀌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좀 시장이 약간 빠질 것이다. 그 이유들이 현금을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실적이 나름대로 지금 상황에서 좋을 만한 섹터 쪽으로 돈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을 찾아가기 마련인데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아무래도 실적이 지금 나오는 기업이 손에 꼽힙니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아무래도 수급이 좀 밀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로보로만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워낙에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한 4,000원 미만에 거래되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3개월 만에 지금 4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시세가 한번 나오게 된 이후에는 길게는 1년에서 1년 반 이상 약간의 하향 횡보하는 형태를 띠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들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펀더멘털이 안 받쳐주다 보니까 주가가 그거를 받쳐주지 못하고 계속 밀리는 그런 국면이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로보로보 같은 기업들은 제가 볼 때 약간은 좀
위태로운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저점이라든지 나름대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구간에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지금 매도를 지금 고려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당연히 신규 매수 이런 것들은 당분간은 이쪽 섹터는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보로보 같은 것들은 워낙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름대로 좀 접근해 볼 만한 기업들은 뭐 실적이 나온다 했을 때는 에브리봇 정도인 것 같아요. 에브리봇이 시총이 2,800억이고 나름대로 실적이 나오고 고객사, 협력사가 삼성전자 쪽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를 좀 끌어올렸었던 큰 모멘텀이 삼성 쪽의 로봇 관련된 사업 이슈였기 때문에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모멘텀은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브리봇 정도만 나름대로 조정이 올 경우에는 접근해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로보로보 같이 약간은 체력은 약한데 주가가 많이 올라간 기업들은 지금은 반드시 차익 실현, 그러니까 매도를 지금 고려할 시점이니까 이렇게 좀 접근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약간 대형주 쪽으로 오늘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지금 하락 전환하는 것 같고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은 약세인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삼성 SDI 좀 점검해 주시죠. 저도 지금 오늘 배터리 업체들 주가 흐름을 지금 세 개를 좀 보고 있었는데요. 네네. 삼성 SDI가 유독 좀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 쪽의 리비안이 어제 아마 주가가 특별한 이유가 없이 급등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급등을 좀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나름대로 소위 말하는 리비안 관련주라고 하는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에코캡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같이 올랐었고 삼성 SDI가 지금 리비안 쪽에 배터리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리비안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그런 배터리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LG 뭐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이 주가가 강하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지금 삼성 SDI가 한 4% 이상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거는 아마 그와 연관지어서 올라가는 것 같고요. 어젠가 그저께 보고서가 나온 게 있었는데 네네. 지금 배터리 셀 업체들 어떤 밸류에이션 비교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나름대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가장 높은 게 삼성 SDI,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중국의 CATL 이렇게 순서를 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 SDI가 국내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비교를 좀 해보았을 때는 더 싸게 거래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는 나름대로 LG와 좀 비교했을 때는 싸게 거래되고 있으니까 수급적으로 더 들어올 만한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가 오늘 좀 강한 것들은 아마 그런 연관선상에서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SDI 오늘 3% 정도의 상승세를 오랜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배터리 셀 업체들 중에 저평가돼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런 게 시장 이렇게 돌아보다가 살 거 없을 때 그럼 어디가 덜 올랐지? 그러면서 가는 게 이제 삼성 SDI가 오늘 오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소영 캐스터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저희 뭐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조금 잠재되나 싶었더니 이번에는 또 상하이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부분 봉쇄된 상황이죠. 이에 상하이 한까지 폐쇄될 경우 물류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오늘 한솔 로지스틱스나 KCTC 같은 물류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이 약한 만큼 이런 뉴스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런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캐스터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은 아마 올해 내내 저는 반복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는 끝나가는 것 같은데 아직 끝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쟁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예상치 않았던 변수가 지금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금리 이슈 이게 가장 큰 화두였는데 이게 지금 약간 사그라들 정도로 지금 전쟁 이슈가 새롭게 변수로 등장을 했고 상하이 봉쇄와 같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코로나가 좀 확산이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끝나가는 분위기가 다시 끝나지 않고 계속 변수가 상수가 되고 이렇게 지금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가 나올 때마다 섹터별로 종목이 올라가고 있고 또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잠잠했던 주가가 급등할 경우에는 그냥 트레이딩으로 매도하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주가가 안 움직이고 있다면은 그때는 그냥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해 놨다가 주가가 뉴스에서 급등할 경우에는 매도해서 차익 실현. 이게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 어떤 성향 자체가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안 드리는데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오히려 대응하는 게 현명할 수 있다. 그 의견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차라리 매도하자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을 보고 급등하는 종목들은 차라리 수익을 그때그때 챙기시는 게 낫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아쉽지만 박소영 캐스터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영 캐스터 고맙습니다.
네, 이재무 대표와 함께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가져오셨는지 좀 볼까요? 지노맨 컴퍼니를 가져오셨네요. 어떤 회사인지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네,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을 기반으로 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주가가 잠잠한 상태에서 매수를 해놨다가 나름대로 이슈가 발생이 되면 주가는 올라가기 마련이죠. 그러면 그때는 매도를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노맨 컴퍼니도 아마 그런 어떤 스토리에 따라 가지고 제가 추천을 좀 드리는 것들이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음 달입니다. 4월 8일부터 13일까지 해서 미국에서 아마케가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서 지노맨 컴퍼니가 신규 면역항암제 항체 후보 물질과 ADC 후보 물질, 그다음에 신규 면역항암 타깃 등 총 3건의 연구 과제를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케가 개최가 되면서 발표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주목을 할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것들이고,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일단 파이프라인명으로 볼 때 GNA-104 파이프라인입니다. 21년도에 후보 물질을 확정을 한 그런 후보 물질이고요. 23년도에 임상 일상 시험을 좀 진입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케 참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복수의 파트너들과 함께 기술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어요. 제가 네네. 지난 1월 달에 지노믹 컴퍼니 탐방을 갔었는데 그때 이미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월 달 아마케를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일부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고 거기 가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노믹 컴퍼니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자금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 이전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 파이프라인명으로 볼 때는 GNA-111입니다. 이거는 스위스에 있는 디바이오팜사와 함께 ADC 링커 기술을 접목을 해가지고 새로운 ADC 후보 물질을 도출하는 그런 연구를 한다라고 좀 해봤고 21년도 2월 달부터 지금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의 어떤 내용들을 이번에 발표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퍼스트 인클래스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장할 경우에 그러니까 신약으로 나올 경우죠. 그럴 경우에 상당히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신약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에 후보 물질부터 해서 관심을 가질 거라는 게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올해 연말까지 갔을 때 임상 2상에 진입하는 파이프라인을 5개 정도 보유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동사가 작년도 상장을 했는데 20년도 상장을 했는데요. 상장할 당시에 상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CDMO 사업에 진출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해서 새로운 회사를 하나 설립을 했고 또 인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합병을 아마 진행할 것 같고 나중에 합병을 진행을 하면서 나스닥에 상장시킬 건데 지금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기로 약 1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노믹 컴퍼니 시총이 지금 4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자회사 어떤 지분 가치가 1조 원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지노믹 컴퍼니는 아마 나름대로 지분 가치 측면에서 볼 때도 상당히 싸게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20년도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했는데 당시에 공모가가 4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주가가 3만 원 미만에 거래되고 있고요. 과거 상장할 당시에 9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주가가 굉장히 싸게 거래되고 있으니까 지노믹 컴퍼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노맨 컴퍼니 CDMO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다 아시겠지만 위탁 개발이라든지 위탁 사업, 그러니까 대신 뭐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짓게 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생산 시설을 확충한 다음에 약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판매하게 되는데 이럴 때 아무래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기대감들이 결국 바이오 기업들은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이런 쪽에서 아마 현금을 좀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노맨 컴퍼니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2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재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